30해를 형사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칼에 찔린 시신, 불에 탄 유골, 콘크리트에 묻힌 뼈들. 그런 것들 앞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접어두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딸아이의 청담동 집 식탁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사위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며 저를 초대했고 시어머니 나영란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가족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상을 차리고 민준이가 와인을 따르고 나영란 씨가 손자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김치찌개를 덜다가 국물이 몇 방울 식탁보에 튀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머 죄송해요라며 냅킨을 집어들었고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싹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야 수연이가 의자에서 밀려나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뺨을 맞은 겁니다. 제 딸이 제 눈앞에서 사위에게 몇 번을 말해 국물 튀지 않게 조심하라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짜증스럽다는 듯, 귀찮다는 듯,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무심한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익숙하다는 뜻이니까요.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영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남편 교육은 원래 그렇게 시키는 거야. 박수까지 쳤습니다. 우아하게 손가락 끝만 살짝 부딪히는 식으로 마치 오페라 공연이라도 보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다. 지금은 증거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행동이 뭔지 알고 계시죠?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마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는 장모를 예상했겠지요. 울면서 딸을 끌어안는 어머니를 기대했겠지요. 그런 반응이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방금 당신이 한 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고요. 나영란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서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상코드 1입니다. 청담동 주소 보내드릴게요. 인원 3명 보내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바닥에 쓰러진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았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봤던 눈빛, 체념과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구조를 포기한 사람의 눈. 제 딸이 그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나영란 씨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누구 남편인 줄 아느냐,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만 돌렸습니다. 후배들이 민준이와 나영란 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 저는 수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요. 성북동 본가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수연이를 제 옛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부은 뺨을 찜질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이었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요.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고, 손이 올라온 건 작년부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무서운 것보다 창피한 게 더 컸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서. 수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 울 힘도 남지 않았겠지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서 수천 번 했던 말. 그런데 제 딸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와 나영란 씨가 쌓아 올린 것들, 돈, 권력, 인맥, 그것들이 얼마나 단단한 성체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30년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목록, 증인 확보 방안, 예상되는 법적 공방. 형사로서의 마지막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딸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 그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나영란 씨가 연행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혐의는 직권 남용과 불법 체포. 민준이 측 변호인단이 제가 사적 감정으로 수사권을 오용했다며 고발장을 넣은 겁니다. 30년 경력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통보서였습니다. 서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더군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일단 자숙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민준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이 어떤 인맥을 가졌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베테랑 형사, 딸 이혼시키려 사위무고. 제목부터 악의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했습니다. 수연이를 재벌가 노리는 꽃뱀으로 묘사했고 저를 퇴직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장모로 그렸습니다. 출처불명의 관계자가 인터뷰까지 했더군요. 수연이가 결혼 전부터 민준이 재산을 노렸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댓글창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지만 수연이가 읽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새벽에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악플이 빼곡했습니다. 그러게 왜 시집을 잘못 가서 꽃뱀년 불쌍한 건 남편이지. 저는 수연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습니다. 보지 마.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명예가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대놓고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견디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생 바쳐온 대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의 병원 기록, 과거 통화 녹음, 이웃 주민들의 증언, 민준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연이를 학대했는지 증명할 자료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민준이를 아는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USB 하나와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영란이 15년 전에 남편을 죽였습니다. 경찰은 추락사로 결론 내렸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영란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형사년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민준이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처리했던 것처럼 처리해버릴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처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남편 자택 발코니에서 추락사. 사고사로 종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준이는 20살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부검 기록을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서를 찾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영란 씨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편이 발코니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 저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기록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가 작성한 상담 일지가 있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의심, 어머니의 과도한 체벌 정황. 중학교 때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괴물로 길러진 겁니다. 나영란 씨가 남편에게 당한 폭력, 그 폭력을 아들에게 되풀이한 학대, 그렇게 폭력을 학습한 아들이 다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악순환. 폭력은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잠깐 연민이 스쳤습니다. 민준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맞으며 자란 아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는 아이.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 하지만 저는 그 연민을 접었습니다.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가해자가 된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민준이는 어른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연이를 때린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민준이 자신이었습니다. 그 손은 민준이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나영란 씨에 대한 혐의, 살인 교사 및 폭력 공범, 15년 전 사건의 재수사 요청.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친 폭력의 역사, 은폐된 살인, 조직적인 범죄. 제가 파헤쳐야 할 것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연기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영란 씨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남편 처리했던 것처럼 처리하겠다고. 그 말은 곧 저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3년을 견딘 지옥, 민준이가 20년을 살아온 지옥, 나영란 씨가 만들어낸 지옥. 누군가는 그 사슬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담배를 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징계위원회 대응, 언론 플레이 반격, 나영란 씨의 과거 수사, 잠잘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30년 동안 밤을 새우는 것에는 익숙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수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 면회 가려고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그 사람을 보러 가느냐고, 상처만 덧날 거라고.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이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구치소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해방된 사람의 웃음.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만든 폭력의 사슬을 내가 끊겠다고. 민준이가 뭐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예전엔 그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수연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3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게 내려간 느낌이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나영란 씨 측에서 대형 로펌을 3곳이나 선임했지만 증거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병원 기록, 이웃들의 증언, 제가 그날 녹음한 파일,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15년 전 사건의 단서들. 검찰이 나영란 씨 남편의 사망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가정부였던 여성이 15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나영란 씨와 남편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비명소리 후에 남편이 발코니에서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재판 마지막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특수폭행, 상습폭행, 강요 및 보복성 재산 파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나영란 씨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교도관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나영란, 폭행 공범 협박,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나영란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죽여? 하지만 판사는 담담하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증거, 증언, 정황.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 아래로 나온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연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와 나영란 씨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영란 씨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네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제 혐의를 기각했고 퇴직금도 전액받았습니다. 30년 경력에 흠집 하나 없이 마무리한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나영란 씨 측의 공작으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힘이 있었습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존경한다고, 본받고 싶다고.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건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제 딸을 지킨 것뿐이라고. 어떤 부모라도 했을 일이라고. 수연이는 청담동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지만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벽마다 공포가 묻어 있고 바닥마다 눈물 자국이 있다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수연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프로젝트. 수연이는 원래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민준이와 결혼하면서 꿈을 접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안전하고 따뜻하고 아무도 때리지 않는 곳. 수연이가 설계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가끔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꿈을 꿀 때의 눈빛. 저는 요즘 수연이의 조수 노릇을 합니다. 서류 정리도 하고 현장에 따라가기도 하고 가끔은 밥도 해다 줍니다. 형사로 30년을 살다가 퇴직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딸 곁에 있으니 할 일이 생기더군요. 어제 저녁 수연이와 함께 성북동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잘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그냥요. 다요. 저는 대답 대신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가 어렸을 때는 자주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러지 못하게 됐는지. 폭력은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영란 씨가 남편에게 당한 폭력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들이 다시 아내를 때렸으니까요. 3대에 걸친 악순환.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슬은 끊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멈추면 된다고. 수연이가 그 사슬을 끊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생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딸 곁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수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빌 소원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딸이 웃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